네,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. 오늘 11월 29일입니다. 김 실장, 네. 우리 김장수 박사 있지 않습니까? 한국의 스티브 배넌 뭐 쪽집게라는 쪽집게. 네, 한국의 쪽집게라는 그 김장수 박사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지난번에 뭐 왔다가 며칠 안 됐는데.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막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흔한 얘기로 우리 영화 제목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그런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? 네, 네. 소설 제목이기도 하죠. 그야말로 어떻게 급락 조짐이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침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도된 조금 전에 발표됐죠. 한국 그 리얼미터 뭐 갤럽과 리얼미터 양대 산맥 아닙니까? 그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48.8%로 나왔어요. 네, 네. 이야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다. 급락할 것 같다. 이렇게 급락할 것 얘기하는데. 같다 그러는데 마침 어제 보니까 RN서치하고 데일리언하고 함께 조사한 바에 따라도 49%예요. 이제 드디어 50% 밑으로 내려와서 아마 조만간 김장수 박사 모시고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네,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김장수 박사 얘기는 그 대통령 지지율에는 네. 잘하라는 격려 네. 이런 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네.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현재 지지율을 정확하게 네, 네. 재는다면 아마 지난 대선 때 받았던 뭐 42% 수준 뭐 약간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정도 얘기하더군요. 네. 그렇죠. 오늘은 사실 좀 얘기하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유체 이탈 화법. 예전에 보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,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유체 이탈 화법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보면 더 심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혹시 보면 이분이 보면 얼마 전에 하셨던 말씀을 깜빡깜빡 잊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본인이 얼마 전에 했던 얘기와 다른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유체 이탈 화법 그야말로 외교 참사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. 지금 뭐 끔찍한 외교 참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 정권이 그 끔찍한 외교 참사를 그 이상한 변명과 개변으로 덮고 그 언론이 그걸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. 지금 그 누굽니까 의전 비서관이 물러나면서 김종천 비서관.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던 것 중에 뭐 대통령이 어디 각국 정상들 3, 40명이 모이는데 혼자 와서 사진을 못 찍고 못 찍었죠. 아셈이죠. 아셈 네, 이런 아셈이죠. 그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막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? 그렇죠. 또 재미있던 게 그 9.19 남북 뭐 정상 간 합의를 하는데 네. 김정은은 뭐 번듯하게 자기 좋은 뭐 만렙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뭐 1,000원짜리인가? 얼마짜리입니까? 이거죠. 네, 네임펜이라고요. 펜으로 했다 그러고. 저 650원. 650원짜리. 요런 이 몽블랑 펜으로 쓰는 게 그 뭐 상식이기도 하고 외교가에서는 그런 것들도 했다 그러고 또 뭐 이게 지금 그 어디 뭐 동네 이장님 어디 저 군에 나가서 행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날 텐데. 이 사실 외교에서 의전은 알파에서 오메가입니다. 시작이자 끝이죠. 시작이자 네. 끝이죠.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그 한번 네. 보여주세요. 이게 뭐예요? 이게 뭐 통상 보면 외교 뭐 정상관이나 아니면 뭐 우리 김영광 실장 같은 경우는 2년 가까이 강창희 국회의장 비서실장 차관급이죠. 하시지 않았습니까? 네. 저 강창희 국회의장 모시고 아마 세계 그 의원 외교, 의장 외교 많이 함께 아마 수행하고 또 모시고 다녔을 거예요. 근데 국회의장도 뭐 사인하면은 그때 줘보세요. 좀 왜 아껴요? 아니 가져가실까봐 지금. 이게 바로 이게 비싸다는 몽블랑 만렙필인데 무슨 뭐 허장성세 떨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전의 격을 맞추는 겁니다. 아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의장님이 그 당시 사인하셨던 그 몽블랑 아닌가요? 아니 의장님은 따로 있죠. 이게 제 겁니다. 그냥 바꿉시다. 그게 사실은 저는 이런 우리가 보면 1945년 9월 미주리 하면서 맥어더 장군이 탁 보면 이제 그 일본의 항복문서에 사인하지 않습니까? 함상에서 참 역사적인 장면이죠. 네. 만년필 3개 쓴 거 아세요?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때 메가더 장군이 네. 그 항복문서에 이제 일본 사람이 항복하니까 이제 서명을 하죠. 미국을 대표해서 서명할 때 연합군 전체를 대표했습니다. 연합 맞습니다. 네. 세계 그 서명할 때 그 만년필을 3개를 썼다 그러죠. 3개를 써서 하나는 모교인 웨스트 포인트에 가 있다라고 저는 그 미국사. 얘기를 들었습니다. 예. 그 2개는 누굴 준 줄 아세요? 그 사진 보면은 맥어더 장군이 사인할 때 뒤에
두 장성이 서 있습니다. 네, 정보 입고 있죠. 정복 입고 있죠. 근데 한 사람은 퍼시벌 장군이라고 싱가포르에서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싱가포르 함락될 때 4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했던 퍼시벌 장군이에요. 또 한쪽에 있는 장군 웨인 라이트 장군이라고 그 메가더 장군이 일단 몸을 갖다 일본군이 침략해 오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? 필리핀으로 일단 몸을 피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한 8만 명, 9만 명의 미군들로 하여금 일본군하고 싸우게 할 때 그걸 지휘했던 야전군 사령관 웨인 라이트 장군입니다. 그분도 약 4년 가까이를 갖다가 포로 생활하고 고생했어요. 그러니까 파카만을 쫙 사인하고 딱 닫아서 먼저 웨인 라이트 장군을 줍니다. 이제 그 보면 항복문서가 여러 개거든요. 또 하나는 또 탁 사인해서 하나는 퍼시벌 장군에게 줍니다. 그리고 하나는 딱 사인한 다음에 자기 주머니에 꽂고 이것이 웨스트 포인트에 간 거예요. 그러니까 메가더가 그냥 단지 무장일 뿐만 아니고 대단한 전략가인 게 이 네. 서명식을 통해 가지고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걸 의전을 통해서 의전이죠. 그 자리에 자기 뒤에 서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장의 사진이죠. 그렇죠. 그리고 그 유명한 게 그 일본의 저 히로히토 네. 패전을 한 천황을 이랑이죠. 일왕을 자기 관저로 불러가지고 네. 저 극동군 사령부 관저로 불러가지고 딱 사진 한 장 찍고서 신을 인간으로 만들어 그렇죠. 버린다니까. 메가더는 뒷짐치고 딱 이러고 있죠, 이러고. 그 얼마나 이러고 등치 크고 잘생겼어요. 네. 그리고 그 천황은 차례 자세로 딱 서 있는 사진 한 장이 히로히토를 나와버려서 딱 이름으로써 일본의 전후 상황을 정리해 버린 거죠. 미국이 지배하는 걸 보여줌으로써. 그 똑같은 뭐 메가더 얘기는 좀 길게 하는데 사실 메가더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좌파들 되게 싫어합니다. 아, 그 동상 부술라고 그러니까. 인천에 있는 동상 부술라고 뭐 끄실리고 그러잖아요. 6.25 전쟁이 터졌을 때 3일 만에 사실 6.25 전쟁 기간 중에 메가더 장군은 대한민국에 딱 2번 왔었어요. 한 번은 오자마자 시흥 그 아래 한강에서 딱 그거 바라보는 사진. 그거 라이프 기자들이 막 찍습니다. 전 세계 타전되었을 때 미국의 참전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. 또 하나는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때 실제 막 군대들은 가지만 기암에서 덕하니 앉아서 이러고 있는 사진 있죠. 그 한마디로 성공을 갖다 전 세계에 타전하는 겁니다. 그렇죠. 근데 보면 다시 한번 꺼내 보세요. 이게 사인하시자고요. 그러니까 사인. 지금 흔한 얘기로 거지나라는 저 김정은이는 그 보니까 뭐 고급만년필을 쓰고 세계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650원짜리로. 650원짜리 네임펜으로 쓰고. 근데 만약에 네. 북한 저 외교 담당하는 친구들이 김정은한테 이렇게 이 네임펜. 네임펜을 쓰라고 우리 대통령은 뭐 몽블랑 자랑하려는 건 아닙니다. 이게 뭐 이런 걸로 쓰고 있었으면 김정은이가 외교 일꾼들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? 끝나고 나서 평양 말로 좀 한번 해주십시오. 뭐 제가 평양은 안 해요. 우리 아버지가 평양이니까 뭐 좀 하지 이랬겠죠. 김정은이 돌아가서 기딴 놈들 그 대가서 고사총포로 쏴죽이라 이랬겠죠. 자 오늘 본론은 돌아가죠. 메가더 얘기를 조금 하나 더 하면은 예. 워낙 저 훌륭한 전략가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제 3년 4년 그 이제 병사들 다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저 필리핀 해안에 상륙하는 사진도 그 라이프 기자가 찍은 그 세계사의 한 장면 아니에요. 한 장면이죠. 그냥 아무런 무장도 없이 그냥 평상복 비슷한 그냥 가벼운 옷차림으로 간편복이죠. 간편복이죠. 저 바다를 쫙 이까지 거의 바지는 다 물에 적시면서 참모들 위에 쫙 따라오고 가는 사진이 일부러 연출한 거랍니다. 알아요. 네. 그 연출가 3번인가 그때 엔진했대요. 아. 그게 왜니까 그 보면 그걸 못 맞춰갖고 이미 완전히 이제 미군이 필리핀을 완전히 사실상 이제 상륙 작전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3번의 엔진을 내가면서 찍고 그 한 장의 사진으로 일본군에게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전 세계 연합군에게는 엄청난 자신감을 주는 것인데 모르겠어요.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까 좀 오늘 보니까 이제 외교 참사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드리는 게 이런 사진도 사진이지만 내용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니 바깥에 드러난 것들이 네. 내용 형태로 했다는 걸 규정 하나 해주는 거죠. 예. 그러면 이것도 요즘은 아니 이거 하나 이 제도 서명 도구 하나 못 챙기는 참모들이 근데 그 그 사람 내용은 뭐 얼마나 또 허접하게 했겠습니까? 그러니까. 그거는 다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거죠. 그 참모가 뭐 저도 보면 30년 가까이 보면 정치판에 있습니다만은 통상 뭐 저도 뭐 영문과 나오다 보니까 이제 외교 이제 외시 담당한 뭐 동기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어요. 저희 이제 영문과 나온 친구 뭐 동기도 그렇고 저 후배도 그렇고 한 분은 저 이명박 대통령 때 의전 비서관 한 4년 가까이 했고 김창범 대사. 또 한 분은
저 유엔에서 의전 담당관 하다가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까지 의전 비서관 했던 윤여철 지금 20대 대사입니다. 사실은 에이스 중에 에이스들이 외교부 내에서도 에이스 중에 에이스들이 맡는 게 대통령 의전 비서관 자리인데. 그럼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근데 국회의장 의전 비서관은 누구예요? 아니 국회의장도 대한민국에서 뭐 정상외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네. 의회를 대표하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, 예. 대통령 이것도 나눠서 합니다. 그렇죠, 외교부에서. 그렇죠. 대통령은 뭐 폼 나는 데 가고 다른 나라에서 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. 하여튼 좀 어디 이란이라든지 파키스탄 이런 데 좀 와달라고 부탁하면 네. 외교부에서 요청을 하죠. 네. 그리고 국회의장을 보좌하는 것만 해도 국제국이 따로 있고 네. 또 베테랑 현직 대사하다 오신 분들이 에이스죠. 에이스죠. 그분들이 와서 심지어 이런 걸 합니다. 저녁에 뭐 외국 이제 의장 공간에서 만찬을 한다 그러면 네. 와서 와인의 온도가 제대로 됐는지 레드 와인, 화이트 신라 와인, 호텔 뭐 이런 데서 다 오지만 와인 케이터링 그리고 오죠. 예, 예. 오죠. 그렇지만 야 이거 뭐 레드 와인 온도가 좀 안 맞다. 그리고 이 나라에는 이 와인 말고 뭐 스페인 분이 오시면 스페인 와인 내놔야 되는 거고 하는 것이지 네. 그런 거. 그리고 만찬 때 틀 예. 음악도 다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의 친한 이런 나라인데 뭐 독일 바그너의 음악을 튼다든지 이러면 외교적 대참사가 되는 거죠. 시청자 여러분이 잠깐 헷갈릴 가능성이 있는데 히틀러가 가장 좋아했고 히틀러 재임 기간 중에 전 독일 국민들에게 퍼뜨린 것이 와그너입니다. 아니 그렇죠.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든지 이스라엘 가까운 미국, 예를 들어 이제 막 유태인들 이 좀 영향력을 강하게 지배하는 이쪽에서는 바그너 얘기 들으면 거품 물죠. 그리고 자리 배치. 네. 뭐 우리 외교 그 사람들은 평생 그것만 하는 거니까. 네. 그리고 뭐 서명하는 거 있고 하면 의장님도 뭐 항상 만년필 갖고 다니시면은 자기 그리고 의장님 만약 안 갖고 오셨을 때도 대비해서 네. 이런 거 다 하나씩 갖고 꽂고 다니죠. 그래? 그 의전을 외교관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외교 협상에 실패하는 외교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네. 의전에 실패한 외교관은 용서할 수 없다. 마치 뭐 군대에서 하는 용어 중에서 작전에 실패하는 장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경계에 실패하는 장교는 용서받을 수 없다. 제가 지금 부시럭 지금 말씀 중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. 네. 그 예전에 제 친구 이제 어디 내가 이제 안경에 뭐 얼룩이 묻어갖고 야 그거 저 안경 좀 닦게 손수건 좀 내가 손수건이 없어 좀 빌려주라 그랬더니 손수건을 쓱 꺼내더니 이게 손수건이잖아요. 이걸 딱 펴는데 손수건 안에 안경 닦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왜 그렇게 갖고 다녀? 이유가 있더라고요. 내가 물어봤어요. 야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손수건이라는 건 땀을 닦을 수도 있고 뭐도 있는데 대통령께서 보면 다니다가 대통령 다니자 보면 뭐 이거 안경 끼잖아요. 그러면 이 얼룩 묻은 걸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이 손수건 안에 이 안경 닦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죠. 이렇게 넣어서 이걸 딱 접어서 이걸 갖고 다니더라고요. 의전이 바로 그런 겁니다. 물론입니다. 이게 우리 파견 대사 했던 분 저랑 전 2년 가까이 겁니다. 첫 번째는 임근영 대사, 네. 나중에 헝가리 대사 하시고 예, 예. 두 번째는 조윤수 대사, 터키 대사를 또 나가시고 네. 했는데 그분들은 그 외교 만약 타국 의장이 오셨다 네. 그러면 그분이 도착하는 선에서부터 그 끝날 때까지 하나하나 며칠씩 이제 점검하라고 뭐 새는 거 없는지 마지막 이제 다 정돈이 되면은 의장님 이번에 미얀마에서 오는 뚜라우 셰만 네. 의장은 네. 미얀마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네네. 의장님하고 같은 시기에 소위 임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 미얀마가 70년대 동남아시아의 축구 강국 아닙니까? 그때 버마라고 그랬죠. 버마죠. 근데 이 뚜라우 셰만 의장이 축구에도 관심이 있다는 의장님이 뭐 만나가지고 얘기 시작할 때 아니 뭐 육사 언제 뭐 인간 언제 하셨으니까 뭐 어떠니까 아니 나랑 친구고 그러면서 또 갑자기 강창 의장님은 육군 사관학교 축구부 주장이었죠. 예. 내가 육군 사관을 할 때 축구부 주장을 했던 뚜라우 셰만 미얀마 의장께서 아니 어떻게 금방 친구가 돼가지고 만찬할 때 강 회장님이 한국에 폭탄주라고 하고 있는데 양주에 맥주를 썩는데 독하니까 소주에 맥주 한 잔에 러브샷 아니니까 모른다니 러브샷도 가르쳐 주시고 그게 외교관 직업 외교관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. 그게 그들의 고유 영역이고. 근데 예. 그 대통령의 외교를 옆에서 챙겨주는 의전 비서관을
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 출신인 아마추어를 시켰다. 도대체 이런 어마어마한 발상을 해서 외교 참사를 초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?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이 아니에요. 잘 들어보세요. 아, 의원할 때 보좌관이에요. 그렇죠. 맞죠? 예, 예. 그 한양대학교 1년 선후배 1년인가 뭐 2년 선후배 사이래요. 그리고 그 임종석 실장이 전대협 의장할 때도 아마 그때도 측근으로 따라다녔던 뭐 그런 사람이 김종천 비서관이었던 거 전 비서관이죠. 근데 제가 이제 김중건 대표를 모시지 않았습니까? 김중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2년간을 갖다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. 이 김중건 비서실장, 김중건 대표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. 청와대에는 연습이 없다. 연수가 없죠. 청와대에서는 청와대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리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인사에 지금 뭐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굉장히 여기저기 펑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우리 목도하고 있죠. 처음부터 대통령이 뭐 5가지, 뭐이 5가지는 절대 안 된다. 그러다가 그것도 또 다 뭐 어떻게 뭐 위안무야됐고 7가지 그것도 위안무야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종석 실장이 의원 때 보좌관을 했다고 그래요. 김종천 비서관이. 그러다가 이제 그야말로 뭐 외교의 어떤 외자도 모르는 양반이 어떻게 보면은 의전의 의자도 제대로 잘 모르는 양반이 이렇게 이 일을 맡다 보니까 대참사가 벌어졌던 것이고. 아니 저 펜스 미국 부통령하고 만나는데 예. 우리 대통령이 먼저 가서 13분을 기다렸다면 예. 있을 수 없는 의전이죠. 우리 상대방- 대통령이 격이 높은 국가 원수인데 저쪽은 부통령입니다. 부통령인데 그러면 다른 방에 가서 좀 어디 다른 방을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좀 쉬도록 하시거나 펜스 부통령도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. 이런 사정은 뭐 그렇죠. 교통사정 늦어지니까 그렇죠. 한다면은 차라리 대통령 출발 시간을 늦추게 해서 펜스 부통령이 먼저 기다리게 해야 되는 것이 답인 것이지. 네. 제가 보니까 그 강창희 국회의장님 모셨던 대사들을 보니까 네. 외국 갔을 때 예. 어디에서 쉬를 하고 가면 좋을지까지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더라고요. 혹시 화장실을 화장실을 아니 이게 뭐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에스코트 받아서 막, 그렇죠. 막 봉개같이 막 다니고 하니까 저 의장님은 뭐 저 화장실 가고 싶어도 뭐 중국 의전팀이 와서 타십시오 그럼 타야 되고 내리라 그러면 내리고 막 몰고 다니는데 네. 시들 어디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것까지 다 해서 말씀은 안 들으시면은 예. 눈치가 이렇게 좀 보이시면은 딱 화장실도 어디 체크해놨다 모시고 가고 하는 거지. 참. 그래서 자 일단 보면 우리 오늘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전의 어떤 개괄적인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곧 이어서 보면 체코 가서도 또 대참사가 벌어졌더군요. 체코슬로바키아 간 거 아니에요? 그 옛날에 없어서 체코슬로바키아는 자, 그 얘기는 잠시 체코에 가셨는지 네. 체코슬로바키아에 가셨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